오늘 이야기는 평양을 떠나 한국으로 탈북한 한 가족의 실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민호와 그의 어머니 그리고 작은 용기가 만들어낸 여정입니다. 민호는 평양에서 태어나고 자란 청년입니다. 아버지의 사망 이후 가족의 책임이 민호에게 돌아왔습니다. 생활은 어려웠고 늘 배고픔과 감시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친구 현수가 몰래 가져온 중국 라디오를 통해 민호는 세상에는 북한과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생겼습니다. 내 가족과 나,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민호와 어머니는 밤마다 탈북을 고민했습니다. 목표는 중국으로 넘어가 태국을 거쳐 안전하게 한국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국경, 밀수 루트, 경찰 단속 등 위험이 수없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민호와 어머니는 국경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숲속을 조심스럽게 지나고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경비병과 감시 카메라, 밀렵군 등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민호와 어머니는 달빛을 피해 숲속을 조심스럽게 걷습니다. 발걸음을 디딜 때마다 마른 나뭇가지가 부러져 날카로운 소리가 울립니다. 민호는 심장이 두근거리고 어머니는 그의 손을 꼭 잡습니다. 숲을 지나 강에 도착하려던 순간 경비병 2명이 횃불을 들고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민호와 어머니는 강가의 바위 뒤로 몸을 숨깁니다. 바람과 물살 때문에 배가 기울며 어머니가 소리를 지를 뻔하지만 민호가 손으로 입을 막아 가까스로 숨을 참습니다. 몇 시간의 긴 여정 끝에 그들은 중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자유는 아직 멀었습니다. 중국에 도착했지만 위험은 계속되었습니다. 강을 건넌 후 숲속으로 이동하는 중 민호와 어머니는 밀렵군 2명과 마주칩니다. 밀렵군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민호를 바라보고 돈을 요구합니다. 민호는 갖고 있던 마지막 돈을 건네며 숨을 고르고 어머니와 손을 꼭 잡고 빠르게 숲속으로 도망칩니다. 뒤에서 밀렵군의 짖는 소리와 발자국 소리가 따라옵니다. 탈북자라는 신분이 밝혀지면 체포되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수도 있었습니다. 민호와 어머니는 현수의 안내를 받으며 안전한 숨겨진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중국에서 민호와 어머니는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체포되면 북한으로 송환될 수도 있기 때문에 늘 숨을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민호와 어머니는 중국을 떠나 태국으로 이동합니다. 이 과정에서도 위험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민호와 어머니는 현수가 안내하는 좁은 시골길을 따라 밤중에 이동합니다. 도로는 가로등이 거의 없어 달빛과 랜턴에 의지하며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민호의 숨소리와 발걸음 소리만 들리는 긴장감. 현수가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조금만 조심하면 돼. 중국 경찰이 순찰 돌 거야. 민호가 탑승한 소형 버스가 시골 도로를 지나던 중 갑자기 중국 경찰 차량이 다가옵니다. 경찰은 정차 신호를 보내고 민호는 손에 땀이 나면서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현수는 민호와 어머니에게 몸을 낮추고 가방 안쪽에 숨겨둔 여권과 위장 신분증을 준비하게 합니다. 경찰이 차를 향해 다가오고 잠시 후 민호와 어머니는 운전자가 교묘히 속도를 줄이고 다른 도로로 우회하면서 위기를 모면합니다. 태국에 도착했을 때 비로소 숨을 돌릴 수 있었지만 한국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호와 어머니가 구치소에 들어서는 순간 강한 철문 소리와 쇳소리가 울립니다. 냄새는 석회 냄새와 오래된 습기 냄새가 뒤섞여 숨이 막힙니다. 민호와 어머니는 서로의 존재와 탈북자 네트워크의 소식을 통해 희망을 붙잡습니다. 다른 탈북자들과 조용히 대화를 나누며 한국 입국 절차를 안내받고 안전한 탈출 계획을 공유합니다. 민호는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여기를 견디고 나가면 반드시 자유가 기다리고 있어. 마침내 한국에 입국한 민호와 어머니. 서울의 새로운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언어와 문화 적응, 직장과 사회적 관계는 큰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함께 그리고 한국 사회의 도움 속에서 점차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갑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탈북담이 아닙니다. 가족과 생존, 용기와 계획, 그리고 끝없는 희망이 만들어낸 여정입니다.